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연의 구성물질, 중단원 2단원이죠. 자연의 구성물질,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 직업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통합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거는 본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 본 수업을 이미 진행했죠. 거기에 이어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는 수업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책을 한번 다시 보거나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EBS 강좌를 다시 한번 보고 혹은 이 수업을 두세 번 더 돌려보면서 내가 어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요점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직업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단원. 항상 단원명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단원명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단원명을 보고 뭘 궁금해하면서 배워야 하냐면 당연히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지각의 구성물질이 뭐지?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뭐지? 지각의 구성물질, 생명체의 구성물질을 궁금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결합 규칙성. 이러한 구성물질들의 결합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지라고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소단원, 이 소단원을 배우면 이해를 하게 되어야 하고요. 58페이지를 봅시다.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다 그 말이죠.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일단 그 밑에 있는 탐구를 봅시다. 탐구를 보면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 과정을 보면 자, 이 그림은, 이 표는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각,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무슨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죠. 자, 그 밑에 딸려있는 물음들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물음, 모든 걸 구성해보고 이 우주의 역사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빅뱅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직업과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지각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비율이 질량비가 가장 많은 게 산소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이 순서인데, 자, 이것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27페이지. 이 빅뱅부터 우리 태양계 형성까지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페이지죠. 그 다음에 58페이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일 아래쪽 마지막 문단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순으로 질량비가 가장 많은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산소는 별의 중심부죠.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탄소도 마찬가지, 질소도 마찬가지. 하지만 수소는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빅뱅 때 빵 터질 때 쿼크들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고, 전자와 쿼크들이. 쿼크들이 열이 식으면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되죠. 쿼크 두 개와 다운 쿼크 한 개가 결합해서 양성자를 만들고, 이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 같은 경우에는 빅뱅 때 만들어진 원소이고, 그 다음에 이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별을 구성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질소, 철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밑에 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구리, 아연, 아이오딘 등등등 다른 여러 가지들은 초시성 폭발을 통해서 별이 죽는 과정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우리 저번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요, 지각과 생명체에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까닭을 조사해보죠. 지각도 산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람도 산소가 가장 높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적인 게 있네. 근데 지각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 너무 다르죠? 근데 너무 다른 이 존재들에서 질량비가 산소가 가장 많은 게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 이거는 59페이지 첫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산소라는 원소는 수소와 탄소, 규소 등 이제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을 할 수 있다. 결합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 사람을 이루는 유기물들, 많은 물질들, 종류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음, 지각에서는 규소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지각을 이루는 질량비 두 번째는 규소죠. 그 다음에 사람은 두 번째가 탄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산소 같은 경우는 그냥 산소의 결합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가 원인이라면, 지각에는 규소, 사람에는 탄소. 이건 다른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59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금방 본 아래쪽에 보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드디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지각의 구성물질이 뭐냐? 일단 지각이란 여러분이 학교를 늦게 가는 그 지각이 아니에요. 지각이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또 암석은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책을 다시 봅시다. 이러한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구에 있는 광물은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형 광물이다. 광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광물들은 규산형 광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규산형 광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 우주에 우리 지구에 있는 광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규산형 광물입니다. 규산형 광물은 뭐냐면 규소죠. 그 다음에 산소,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금방 전에 얘기했죠. 지각에서 가장 높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산소, 그 다음이 규소죠. 이 이유 때문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규산형 광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 봅시다. 생명체는 일부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기물이나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유기물들은 모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수소, 산소, 질소 등등등 여러 가지 원소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결합해 놓은 그런 탄소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죠. 탄소의 비율이 높은 거죠. 비슷하게 적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약간 포맷을 비슷하게 구성해봤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은 광물 중에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유기물, 무기물이 있는데 무기물은 아주 적은 비율이고 대부분 유기물인데 유기물들은 대부분 탄소화합물이더라. 유기물들은 전부 탄소화합물에 생각이 돼요. 탄소화합물이더라. 탄소화합물은 다짜고짜예요. 저기 대놓고 탄소가 나오죠. 탄소를 골격으로 하고 산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산소, 수소, 질소 등등등.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지. 딴식으로 규소와 탄소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 3번 물음에 대한 답이죠. 이게 다시 얘기하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니까 있어야 포함되어 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대부분은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C,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차이점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몇 점만 지금 찍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보면 우리 여기 대답하면서 다 읽었어요. 그죠?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 이 지각은 암석 돌덩이 한 개 나와 있고요. 생명체는 표범이에요, 치타예요. 그냥 동물이라 나와 있네. 그 친구를 이루는 구성 화합물들, 다 탄소화합물이라 나와 있죠. 요 내용 나와 있고요.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은 무엇이라는가 확인 문제로 나와 있고,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 규산형 광물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59페이지까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61페이지, 그 다음에 62, 63페이지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칠판을 지우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칠판을 지우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60페이지를 이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지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암석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구에는 대부분 규산형 광물이더라. 이 규산형 광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석영과 흑운모,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 자, 석영은 투명한 색깔을 띈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 기둥 모형의 결정을 나타내고, 이거를 힘을 팡 깨줘가지고, 힘을 팡 줘가지고 깨버리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육각 기둥 모양으로 따락 깨진다. 하지만 흑운모 같은 경우는 투명하지 않고 검은색이고요. 이렇게 판 모양으로 탁탁 판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어떤 그림인지 나와요. 61페이지 밑에 보면 흑운모 그리고 석영이 나오죠. 석영은 이렇게 육각 기둥 모양, 흑운모는 판때기가 이렇게 쭉쭉쭉 겹쳐져 있는 모양이죠. 이거는 힘을 팍 이렇게 주면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판때기들이 퍽 이렇게 쪼개지는 소리예요. 자, 봅시다. 이런 겉보기 성질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뽀사지는지 등등등 이런 성질들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근본을 생각해 봅시다. 근본. 둘 다 근본은 규산형 광물이랑 건 똑같아. 분류 자체가 석영도 규산형 광물, 흑운모도 규산형 광물, 둘 다 규산염으로 구성된 광물들인데 왜 성질이 다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답부터 알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규산형 광물인데 왜 성질이 다르냐? 이거에 대한 답, 노란색으로 저기 적을까요? 말까요? 6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61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장이 요거에 대한 답입니다. 같은 규산형 광물인데 왜 성질이 다르냐? 61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또 요약해서 적으면 이게 됩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물질로 구성이 되더라도 이 물질들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는 내용을 우리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예시로 이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죠.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규산형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는 이 원자단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 광물을 말합니다. 자, 뭔 소리냐? 천천히 다시.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는 요렇게 생긴 애는요, 원자단 이온이라고 불러요. 원자단 이온. 원자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이온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자. 사실 이온이죠. 이온인데, 이 산소 원자와 규소 원자가 단체로 모여서 하나의 이온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온이 거대하게 이렇게 삼연체 모양으로 생겼다. 사면체 알죠? 면이 4개인 도형, 면이 4개. 면이 4개이려면 삼각형이 4개 붙어야겠죠? 이렇게 생긴 게 삼연체 아닐까요? 정삼연체 모양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게 삼연체. 근데 이 삼각형들이 다 똑같이 생긴 정삼각형일 경우 정삼연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것도 삼연체 모양입니다. 규소 이온을 중심에 넣고 각 산화 이온들이 꼭지점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으면 삼연체 모양이 쭉 됐네. 이렇게 굵게 표현한 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고요. 드르륵 이렇게 표현한 거는 뒤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평면상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로 들어가 이 삼연체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규소와 산소로 구성된 삼연체다. 규산형 삼연체다 하는 거예요. 이 규산형 삼연체들이 이 원자단 이온이 모이고 혹은 얘는 모여서 규산형 광물을 구성하는 건데요. 규산형 광물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광물에는 이런
이런 종류가 있어요. 책에 나오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어떻게 외워야지. 나중에 보여줄 거고요. 자, 이 규산화 광물은 혼자 탁탁탁탁 존재하고 사이사이에 양이온이 끼어 있거나, 혹은 이것들을, 이 산소 있죠? 끝부분에 있는 산소들을 다른 규산화사면체 똑같이 생긴 얘와 공유하거나, 공유한다는 말은 이 산소 자체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여기에 있는 규산화사면체의 산소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산소, 이 규산화사면체의 산소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소 한 개를 공유하면서 도르륵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단사슬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밑에 휘석이라고 나오죠. 60페이지에 거기 보면 단사슬 구조 나오는 걸 보면 산소 한 개를 이 규산화사면체, 여기 있는 규산화사면체, 왼쪽 오른쪽 규산화사면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공유하고 이렇게 산소 한 개를 공유하면 단사슬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걸 아까 봤죠? 충격적인 장면 봤죠? 구조들이 이만큼 있고 이거에 따른 광물들이 이렇게 있다. 네. 그래서 충격적인 걸 꺼내서 미안합니다. 책에 나오는 걸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튼 금방 전에 얘기한 게 이것들을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사이사이 양이온이 끼인다 했는데 왜 양이온이 필요하냐? 자, 이 광물 또한 이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규소 이온의 경우에는 플러스 4의 전하를 띠고요.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산화 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게 한 규산화사면체에는 총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전체의 전하는 헷갈리겠다. 지울게요. 이 전체의 전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플러스 4짜리 하나,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음이온이라는 얘기예요. 음전하를 띈다. 이 규산화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양전하를 띠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뭐야? 양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이 섞여야만 정기적으로 중성,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규산화 광물을 형성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 규산화사면체 자체도 산소를 몇 개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구조가 다르면 성질이 달라지는 이런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그러면 6가지가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광물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책 밑에 나오는 사진들, 광물들의 사진이고요. 다 구조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구조에는 뭐가 있냐? 6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짜자잔. 표가 돌아왔다. 봅시다. 규산화사면체의 결합 구조에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여기 이중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판상, 망상, 판때기 모양, 걸음망 할 때, 이제 고기 잡는 망 할 때, 망상 구조가 있고요. 광물에는 각각 이렇게 누정지. 각각 이렇게 대응됩니다. 규산화사면체가 독립형으로 이렇게 책에 60페이지에 나오죠. 규산화사면체 하나, 또 양이온, 사면체 하나, 양이온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규산화사면체가 존재하는 구조라면 감람석이라는 광물이 되고요. 단사슬 구조라면 휘석이라는 광물, 복사슬 구조는 각성석이라는 광물, 판상 구조는 운모, 흑운모라는 거는 운모들 중에 까마귀를 보고 흑운모라 하는 거예요. 이 운모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규산화사면체로 구성이 되는데 판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규산화사면체로 구성이 되는데 그 양이온들을 뭐를 갖냐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쫙 이 2개가 나왔네요. 석영과 장석. 자, 이것도 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이름을 붙여 놓은 거겠죠. 근데 같은 구조인데 왜 성질이 다르냐? 아니, 구조에 따라서 광물이 정해진다며. 자, 요거는 구성하는 물질들이 또 달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여기 석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 그냥 금방 전에 배웠듯이 규산화사면체가 망상 구조로는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장석 같은 경우는 규산화 삼연체에 있는 Si4 플러스를 알루미늄 이온 등 다른 이온들이 대체하게 되었을 때 장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는 거에 따라서 그 물질들이 모여있는 어떤 화합물이 모여있는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기도 하겠죠. 구성 성분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성질을 띨 것이고 구성 성분이 같더라도 같은 규산화 삼연체 구성 성분이 같더라도 구조가 다르면 다른 성질을 띠는 광물을 만들 수 있다.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을 60페이지, 61페이지에서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어서 이번 소단원의 마지막 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을 배웠죠. 그 중에 지각의 구성물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알아봤어요. 규산형 광물에 대한 얘기, 규산형 삼연체 구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요. 라를 알아봤는데 이제 생명체 구성물질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봐야겠죠. 요거는 내용이 더 적습니다. 네. 생명체 구성물질은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주를 이루는데 자, 이것들은 모두 탄소 화합물이더라. 다시 탄소화합물이란 책 60페이지 아니죠 59페이지에도 나왔듯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우리 몸이 뼈를 골격으로 하고 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근육과 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탄소화합물은 이 뼈가 탄소예요. 그리고 근육과 살들이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가 골격이기 때문에 탄소를 크게 적어주는 거예요. 탄소화합물인데 자, 그래서 탄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탄소를 한번 봅시다.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하면 6번 원소 탄소는 탄소 6번이라는 거는 양성자가 6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양성자가 6개면 플러스 6의 핵전하를 띄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6이라면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되지. 원자에서 마이너스 6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전자 6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가 꽉 차는 거죠.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 전자 2개를 넣었고요. 나머지 4개의 전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게 탄소의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봅시다. 최외곽에 전자가 지금 하나, 불러줘버리네.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최외곽 전자 4개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도 4개죠. 이 하나, 둘, 셋, 4개 전자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결합에 다 참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도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적을까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4개다. 4개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4개다. 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4개라는 거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니,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냐? 그 대표적인 예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전자 4개가 최외곽에 있죠. 그렇다면 수소와 탄소를 결합을 시켜봅시다. 수소는 플러스 1짜리 핵전하를 가지고요. 이렇게 탄소의 두 번째 전자 껍질과 수소의 첫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원래 수소에 있던 전자가 탄소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게 되겠죠. 공유 전자쌍 하나가 생겼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뭔가요? 메테인의 분자 구조식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메테인은 C가 중간에 있고 H.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그리면 C, H. 자, 여기 결합분자쌍. 메테인에는 결합전자가 총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결합전자쌍이 총 4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 결합분자쌍을 이렇게 결합선으로 나타낸 구조식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간단하죠. 이게 메테인이다 이 말이야. CH4 메테인. 이건 뭐세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탄소가 지금 수소 1번, 수소 2번, 수소 3번, 수소 4번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저기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죠. 최외곽의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띠는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띠고 있죠. 안정해져 있는 상태다. 옵틱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탄소 원자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원소와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최대 4개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 5개는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아. 6개도 7개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 4라는 숫자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최대의 숫자란 말이야. 한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최대의 수예요. 이렇게 결합선을 최대로 4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전에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구조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돼요. 우리 몸을 이루는 유기물들,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들은 또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처럼 각각 성질이 달라요. 그죠? 지질, 이거지, 뱃살. 단백질, 여러분, 피부, 그리고 근육을 구성하는 주성분이죠. 탄수화물,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다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곳에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질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종류, 개수비 그런 것들과 구조가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방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결합선을 최대로 4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 최근에 나와 있는 예시로 사슬 모양. 이런 식으로 C를 골격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골격으로 하면서 여기에 H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C가 또 올 수도 있겠지. 뭐 CL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지의 원자들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사슬 모양. 사슬 모양의 구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가지 모양. 가지 모양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다 탄소를 기준으로 결합선은 4개입니다. 이렇게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뿅 튀어나와서 가지 모양, 가지 모양이 나오게 되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슉슉슉 보이는 것처럼 사슬 모양에서 탄소가 뿅뿅 튀어나와 있는 가지 모양 또 가능하고요. 탄소가 결합선을 4개 가질 수 있으니까 만약 1개밖에 안 된다면 수소 이런 건데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옆에 뭐가 오든 결합을 1개밖에 못 하는 거니까. 짧게 보면 이게 사슬 모양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탄소는 결합선 4개이기 때문에 사슬, 가지 모양, 또 고리 모양도 가능하죠. 마치 반지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결합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 고리가 닫혀있는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고리 모양도 가능하고 그 다음 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도 가능합니다. 결합선만 4개면 돼. 선만 4개. 선이 원자 사이에 선이 1개 있을 수도 있지만 2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산소 분자, 질소 분자의 경우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하는 분자들이죠. 책 어디 나오나요? 공결합 배웠을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41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 자료실에 보면 나오죠. 산소 분자는 전자쌍, 두 쌍, 전자 4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중결합. 전자쌍 한 쌍이 단일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분자는 전자쌍 3쌍, 전자 6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삼중결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와 이 탄소 사이에 만약에 전자쌍 2쌍을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미
결합선 2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결합선 남은 2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중 결합 구조. 또 마지막으로 조금 올릴까요? 이렇게 3중 결합도 가능하게 되겠죠. 마치 사슬 모양처럼 이렇게 쭉 길게 생겼지만 다른 모양이죠. 이것도 이렇게 3중 결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든 3중 결합이든 뭐 고리 모양, 가지 모양, 사슬 모양 다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야. 구조가 다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성질이 다르겠죠.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을 띠는 여러 가지 다른 화합물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탄소야말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우리 63페이지 스스로 해결하기 1번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1번에. 자, 불러주도록 할게요. 불러줄 테니 천천히 다시 들으면서 재생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답을 적길 바랍니다. 불러주도록 할게요. 탄소가 생명체 1번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여기에 대한 답을 적으라는 겁니다. 생명체는 수많은 종류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며 수많은 종류의 탄소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탄소화합물이 유기물의 기본 성분이 되기 때문에 탄소는 생명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끝나서 아이들이 저글링 마냥 확 내려오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헬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는 이제 생물 선생님께서 전공 분야를 살리셔서 열심히 수업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화로 보도록 합시다.